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뭔가 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내가 왜 왔지? 하고 멈춰선 적. 전에는 하루에 할 일을 다 기억하고도 남았는데 요즘은 메모를 안 하면 뭐 하나씩 꼭 빠지기 마련이죠. 어쩌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60세 이후 기억력은 단기간에 급격히 나빠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어떤 생활 습관이나 몸의 변화가 겹치면 불과 2, 3년 사이에도 머릿속이 흐릿해지고 말이 잘 안 떠오르고 자신감까지 떨어질 수 있죠. 오늘은 그런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의 배경에 숨겨진 5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중 몇 가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 혹시 최근에 기억력이 부쩍 떨어졌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영상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60세 이후 기억력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1. 수면의 질이 무너졌을 때. 하루 8시간 잤는데도 눈을 뜨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 혹시 자주 경험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뇌는 자는 동안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잠, 즉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균형이 무너지면 뇌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특히 60세 이후엔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수면 주기가 흐트러지면서 자꾸 새벽에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는 점점 피로해지고 단기 기억부터 장기 기억까지 저장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면 장애가 기억력 저하와 직결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뇌 건강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자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숙면을 위한 준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 TV 꺼두기, 그리고 침실의 온도, 조명을 편안하게 조절해주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뇌의 회복력을 지켜주고 기억력 저하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뇌 근육의 쇠약. 단백질이 근육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뇌세포에도 꼭 필요한 연료입니다. 특히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대부분 단백질에서 만들어지죠.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입맛이 줄어들고 고기 섭취량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속이 불편해서 고기는 잘 안 먹는다고 하시죠. 문제는 이게 기억력 저하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단백질 권장량 미달입니다. 이럴 경우 뇌의 신경 전달이 느려지고 정보 처리 속도 자체가 둔해져 말이 자꾸 안 나온다, 이름이 생각 안 난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즉, 정보를 입력은 했는데 저장을 못하니까 조금만 지나도 까먹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화가 부담되지 않는 두부, 달걀, 생선, 청국장처럼 흡수가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겁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3. 움직이지 않는 뇌는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운동 부족.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걷기만 잘해도 치매가 안 온다. 그 말 사실입니다. 단순히 근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를 위해서 꼭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심지어 마당에서 화초를 손질하는 것도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뇌활동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2-30분 걷는 활동을 유지해도 뇌 안의 해마 크기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기관이죠. 그 크기가 줄어든다는 건 곧 기억력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면 이 과정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한국에서도 서울아산병원 뇌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령자군은 기억력 검사 점수에서 활동적인 그룹보다 평균 20%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결코 헬스장에 가서 무리하게 중량을 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일상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활동들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걷기. 집 근처라도 좋습니다. 서서 빨래 널기, 설거지 같은 서 있는 가사 활동. 텃밭 가꾸기, 화분 물 주기. 팔을 드는 간단한 맨몸 스트레칭. 이런 활동들이 반복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고 산소 공급이 활발해져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즉, 움직일수록 생각이 또렷해지고 말이 빨리 떠오르고 머리가 덜 멍하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못 걷는다 하시는 분들도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 드는 운동이나 팔 돌리기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뇌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합니다. 뇌는 단순한 정보 저장소가 아니라 사용할수록 건강해지는 근육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4. 비타민 D 부족. 햇빛이 줄어들면 뇌도 어두워진다. 혹시 요즘 햇빛을 쬐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지셨다면 지금 바로 비타민 D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기억력 저하, 우울감, 인지 장애와도 강하게 연관된다는 결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정상 수치인 사람에 비해 낙상 위험이 더 높았고 기억력 및 인지 기능 점수도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타민 D는 뇌세포의 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신경세포의 대사작용이 떨어지고 특히 해마 영역에서 신경전달물질 생산과 정보 저장 능력이 낮아집니다. 이 말은 곧 어디서 봤던 건데 기억이 안 나. 내가 이 말 했었나? 같은 증상이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비타민 부족에서 시작된 인지 저하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채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햇볕을 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20분 정도 햇빛 아래 산책하기. 실내라도 창가 근처에서 책을 읽거나 앉아있기.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특히 우울감이 함께 있다면 비타민 D 부족이 겹쳐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계절성 우울증, 무기력증은 겨울철 햇빛 부족과 맞물려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활력을 위해서도 햇빛, 비타민 D 섭취는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 루틴입니다. 5번째, 누적된 정서적 고립. 그냥 마음이 허해요.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느려지고 생활 반경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땐 가족, 직장, 친구, 다양한 만남이 있었지만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보내는 날도 많아지죠. 문제는 이 사회적 단절이 단순히 외로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삼성서울병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고립감이 높은 고령자는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7배 빠르며 심할 경우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로의 전환 위험도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일 수 있지만 뇌는 이 고요함을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오르고 이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을 위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감정 표현의 기회가 줄어들면 분노, 슬픔, 후회,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쌓입니다. 감정이 쌓이면 뇌도 피로해지고 점점 생각이 무거워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뇌는 점점 다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고 결국 말을 꺼내기조차 귀찮아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사람을 만나도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꼭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수가 아니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연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옛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기, 동네 마트에서 자주 보는 점원에게 인사 건네기, 자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 하나만 문자로 공유하기, 나 혼자라도 종이에 오늘 느낀 감정을 써보기, 교회나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1시간만 참여해보기. 이런 사소한 정서 교류가 뇌 안의 감정 회로를 자극합니다. 정리되지 못한 감정은 말로 표현될 때 치유되고 말이 오가는 순간 뇌는 다시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건 단지 책을 많이 읽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감정과 함께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기억도 닫힙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예전의 이야기들, 웃음, 추억도 함께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65세 이후 기억력 저하를 급격히 부르는 5가지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짧아지는 수면 시간, 비타민 D 부족과 햇빛 결핍, 움직임의 감소, 운동 부족, 두뇌 자극이 없는 일상, 쌓여가는 감정의 피로, 정서적 고립.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사실 위의 5가지는 모두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흔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천 하나로도 반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5분 산책을 하러 나가보세요. 햇빛 아래서 발을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 아직 내가 쓸모있는 몸이구나. 아직 내 기억은 살아있구나. 아직 나는 늦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억력은 내가 오늘 얼마나 살아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 살아있는 느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앞으로도 자신만의 삶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 인생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뇌는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